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추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의 흐름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이지 모두가 FOMC 회의를 앞두고 바짝 숨을 죽인 그야말로 폭풍전의 고요 같은 하루였어요. 그런데요, 이 조용한 시장 속에서 유독 한 종목, SK하이닉스만큼은 홀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과연 이 잔잔한 수면 아래에선 어떤 거대한 흐름이 움직이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속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짚어보고요. 오늘의 단연 주인공이었던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그리고 시장을 이끌었던 다른 핵심 테마들은 뭐였는지, 또 큰손 들인 기관과 외국인은 어디에 돈을 썼는지 추적해본 뒤에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를 위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폭풍전의 고요입니다. 와, 이 표현만큼 오늘 시장을 잘 설명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어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될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말 그대로 시장 전체가 숨을 꼴깍 죽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보시죠. 마이너스 0.30%. 어때요? 이 숫자만 보면 에이, 오늘 아무 일도 없었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만큼 정말 평온한 하루처럼 보이죠. 하지만 과연 그게 정말 전부였을까요? 코스닥은 오히려 0.43% 상승 마감하면서 코스피와는 살짝 다른 길을 갔습니다. 이렇게 두 지수의 방향이 엇갈렸다는 것만 봐도 시장 내부에서는 뭔가 다른 흐름, 서로 다른 생각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조용한 하루였을까요? 지수라는 껍데기를 한꺼풀 싹 벗겨내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 힘겨루기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에서는 엔터, 비금속, 전자업종이 시장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오른쪽에 전기, 가스, 유통, 운송장비가 더 강한 힘으로 그냥 확 끌어내리면서 발목을 잡아버린 겁니다. 겉보기엔 정말 잔잔했지만 물밑에서는 이렇게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었던 걸까요? 핵심은 바로 FOMC,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 때문입니다. 사실 시장은 내년엔 금리 내리겠지 하고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 혹시나 연준이 여기에 찬물을 확 끼얹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히 시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가 생각보다 높게 찍히거나 파월 의장이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 안 끝났습니다 하는 식의 매파적, 그러니까 긴축을 선호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 바로 이걸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유럽이랑 일본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좀 지켜보자 하는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 전체가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못 잡고 헤매고 있을 때 홀로 그 안개를 그냥 확 뚫고 질주해버린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SK하이닉스입니다. 와, 무려 3.4%나 올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사실상 SK하이닉스가 혼자서 지수 하락을 다 막아냈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엄청난 퍼포먼스였어요. 이 폭발적인 삼승의 뒤에는 바로 이 한 줄짜리 공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SK하이닉스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더라 하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바로 그 ADR 발행설에 대해서 회사가 검토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데요. 여기서 ADR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 예탁증권이라고 해서요, 쉽게 말해 미국 투자자들이 뉴욕 증시에서 삼성전자처럼 SK하이닉스 주식을 직접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장은 이 검토 중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어라? 두정을 안 하네? 이거 하겠다는 거네?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미국 시장에 직접 가서 우리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겠다, 이 의지 하나가 오늘 모든 불안감을 뚫고 주가를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었다면 그 주변에서 빛나던 강력한 조연들은 또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다른 주도 테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테마입니다. 와, 여기서 진짜 잭팟이 터졌습니다. 삼성 SDI가 시장을 그냥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미국에서 무려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들썩였습니다. 이번 계약이 그냥 단순히 규모만 큰 게 아니에요. 여기 정리된 것처럼 아주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뭐니 해도 규모죠. 2조 원이 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계약이라는 점. 둘째, 그동안 주력 분야가 아니었던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거대한 미국 ESS 시장에 본격적으로 깃발을 꽂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고성능 전기차용 NCA 배터리 중심에서 벗어나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뜨거웠던 테마는 유리기판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AI 반도체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한 핵심 신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비유를 하자면 좁은 땅에 더 높고 복잡한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면 기존의 흙바닥 대신 훨씬 단단하고 평평한 안반으로 기초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바로 그 안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열에도 강하고 회로도 훨씬 더 촘촘하게 새길 수 있어서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유리 기판 테마가 최근에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받느냐? 역시 삼성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투자 전문 자회사를 통해서 이 분야의 핵심 기술을 가진 JWMT라는 회사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거든요. 시장은 이걸 와, 삼성이 미려먹거리로 제대로 점 찍었구나 하는 강력한 시그널로 받아들였고, 이게 관련주 전체에 대한 기대감을 활활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혼란과 기대가 공존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 큰 손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디에 베팅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돈의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들의 장바구니를 한번 열어볼까요? 뭘 샀나 보니까 반도체 장비주인 STI, 신약 기대감이 있는 ABL 바이오, 그리고 오늘 대박 터트린 삼성 SDI를 집중적으로 샀네요. 아하, 확실한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에 베팅을 한 거죠. 반면에 뭘 팔았나 보니까 한국전력이나 최근 주가가 부진했던 NC소프트, 네이버 같은 대형주들은 팔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좀 더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였어요. 일동제약 같은 제약주와 클로복 같은 로봇주, 그리고 반도체 소재주인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담았네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면요. 에코프로와 LNF 같은 2차 전지 대표주주를 팔았다는 점이에요. 같은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호재가 나온 삼성 SDI는 사고 이 종목들은 파는 거죠. 이게 뭐로 의미할까요? 네, 바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렇게 안개 속 같은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현재 시장을 항해하는 법, 제가 4가지 핵심 전략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확인하고 움직여라 입니다. FOMC라는 가장 큰 파도가 바로 코앞인데 굳이 작은 배를 먼저 띄울 필요가 없겠죠? 결과가 나오고 시장 방향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현금을 좀 확보하고 관망하는 자세가 현명합니다. 둘째, 지수보다 이야기에 집중하라 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 SDI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잖아요. 시장 전체 흐름과는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개별 모멘텀, 즉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주도주를 분별하라 입니다. 유리 기판처럼 뜨거운 테마가 생겼을 때 무작정 이름 비슷한 종목을 따라 사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진짜 기술력을 가진 핵심 기업, 대장주가 누구인지 옥석을 가리는 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의 흐름을 추적하라 입니다. 결국 주가는 돈의 힘으로 움직이거든요. 앞서 살펴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스마트 머니가 어디로 향하는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가지의 전략을 가슴에 한번 새겨보시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모두가 숨죽인 시장에서 여러분은 그저 밋밋한 지수의 등락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개별 종목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